휩싸인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 충청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식민 지배를 끝낸 광복절 날 나라가 두 동강 났다고 탄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대책인데 대출을 부추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도 막걸리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만들던 소규모 양조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배움의 등불이 되었던 야학이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돕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 광복절 경축식까지 갈등이 번졌지요.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청권 역시 반발이 거셌는데요.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경축식에 불참하는 한편 규탄대회를 열어 김형석 관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한 청주 3.1공원에 야당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직자들입니다.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는 친일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서 즉각 경질하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이들은 독립운동가가 많아 충절의 고향으로 불리는 충청에 다른 인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을 이렇게 임명한 건 역사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추진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최근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를 역사와 교육과 방송 그리고 독립운동 선양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족과 역사와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시각 천안의 독립기념관 앞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모여 만세삼창을 불렀습니다. 식민 지배를 끝낸 광복절 날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탄식했습니다. 이곳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충청북도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가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윤걸 광복회 충북도 지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제 수탈 지배를 합법화하고 독립운동을 헛수고로 만드는 건국절 제정 음모는 민족혼을 빼는 이적 행위라면서 일제 밀정 같은 존재들이 고개를 못 들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전문의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던 충북대병원에 정부가 군의관을 우선 파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지만 부족한 인력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추가로 파견할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지난 10일과 14일 이틀 동안 응급실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직면한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내놓은 일부 대책이 논란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전후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대책인데요. 이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관계가 없는 데다 대출을 못 받는 취약계층은 제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이달부터 시행한 신용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산을 전후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최대 5%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출금 1,000만 원 한도로 혼인은 2년간, 출산은 3년간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혼인, 출산 모두 이용하면 최대 50만 원씩 5년간 2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입니다.
청년층에 지금 대출을 거의 안 가시신 분들이 없고 다 그 결혼할 때 대출은 이제 본인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대출을 왜 받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고 지원해 대출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다른 지자체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자금의 사용처 역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같은 현금성 지원이지만 주점이나 면세점 등지에선 쓸 수 없는 천만담 이용권이나 지역 화폐로 주는 다자녀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대출이자를 지자체가 돌려주기 때문에 신용대출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 수익을 내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신용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라는 이유로 신용대출을 좀 장려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점이 우려스럽고요. 충청북도가 청주시를 뺀 10개 시군과 함께 이 사업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예산은 올해 하반기에만 14억 원. 부부의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자녀가 있으면 1억 원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요건이다 보니 정작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조차 불가능한 세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대책에서 아예 배제되는 대상이 발생하는 거라 과연 이것이 적절한 저출생 대책으로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좀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에도 대출금을 어디에 쓰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충청북도의 입장. 소외계층 배제에 대해선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수민 청주 청원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임명이 곧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수민 위원장이 그제 일시인상의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영한 충북지사가 김수민 위원장에게 정무부지사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곧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명규 경제부지사에 이어 김수민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되면 도정 사상 처음으로 30대이자 여성 부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최근 막걸리 제조 방식을 두고 전통주 업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도 막걸리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만들던 소규모 양주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막걸리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밝힌 세법 개정안. 탁주, 즉 막걸리를 만들 때 향료와 색소 등 첨가물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넣을 경우 기타 주류로 분류돼 막걸리나 탁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또 세금도 10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국순당 등 대형 업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생산 원가를 낮추고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출할 때 막걸리라고 쓸 수 있고 외국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이 우리의 원 막걸리를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들과 과일 막걸리 같은 거를 해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주 시장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색과 향료를 넣음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막걸리 고유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진짜 오미자나 사과가 아니라 첨가물이 허용되면 지역 농산물 소비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향료랑 색소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일, 채소를 막걸리 업체들이 쓰지 않게 되겠죠. 농업인과 농민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술 시장의 차별성도 걱정입니다.
한국의 술을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런 것들을 길이 꺾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부는 입법 예고가 끝난 만큼 세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막걸리에 첨가물을 쓸 수 있는지 최종 여부는 주세법 시행령에 포함됩니다. 주류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 반응에 따라 올 연말쯤 막걸리 첨가물 논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개화기 이후 운영되던 야학은 배움의 등불 같은 공간이었죠. 청주에서도 지역 대학생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35년 동안 야학을 운영해 왔는데요. 최근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지역 기업이 야학을 돕기로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청주의 한 건물.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은퇴자까지 모두 책상 앞에 자리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건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지난 1989년 청주 지역에 개교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야학입니다. 검정고시반부터 한글과 영어 교실, 그리고 디지털 교실까지 제도권 교육이 어려운 성인과 노인들의 배움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지하실 등 곳곳을 전전하다 현재 공간으로 이사한 지 10여 년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둡고 낡아진 데다 복도엔 에어컨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운영비가 넉넉치 않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도권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응답한 곳이 지역 기업의 봉사단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는 봉사단 측의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보시고 너무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감사하게. 봉사단은 곳곳에 누렇게 변한 벽을 하얗게 다시 도배해주고 성면으로 시공이 어려웠던 천장엔 레일을 달아 현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해만 5,000시간 넘게 지역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줬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일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글을 배우고 있는 그 분들을 여기 있는 대학생분들이 케어하고 있던 부분에서 좀 더 고마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좀 더 저한테 와닿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제 좀 더 밝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학생들. 이 불이 엄청 환하게 잘 해놨어요. 들어오는데 환하니 그렇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한자 한자 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저녁 때만 되면 빨리 오고서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와요. 30년 넘게 이어진 대학생들의 교육봉사와 지역 기업의 도움으로 배움의 열정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법무부가 이를 하반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역에 맞게 비자를 설계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를 신설하고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면 재정 능력을 그만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학생이 제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언어 능력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건이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춤을 추거나 사투리로 지역 특산물을 알리면서 지자체 알리기에 열심입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무궁화 앞에서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삐끼삐끼 춤을 춥니다. 충남도교육청 홍보팀 직원들이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지난달부터 역사적인 기념일 등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왔는데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유쾌함이 큰 호응을 얻은 겁니다. 학생, 학부모, 도민들이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무궁화 날을 있는지도 몰랐다는데 이번 영상을 보고 무궁화 날을 알았다고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인 홍성군 홍보미디어 팀장이 지역 특산물인 한우가 들어간 피자를 먹는 영상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팀장님, 뭐 잡수고 계세요? 몰라? 토핑이 뭐냐 이거죠? 홍성 한우로 만들었어. 홍성 한우로. 홍성군은 한 외식업체와 한우 김치불고기 피자를 개발했는데
직접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피자를 소개하면서 3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홍성 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또 이게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홍성 한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홍성 한우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됐으면 바랍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남다른 발상으로 정책과 지역을 알리려는 공무원들의 시도가 색다른 재미와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청주의 달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대금 9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여름 충북 지역의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해 매년 1명씩 발생하던 지난 3년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 계곡에서는 20대 남성이 사망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제천시 청풍면 계곡에서 대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올여름 유독 강한 폭염 탓에 피서객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물놀이 금지구역과 물살이 거센 곳은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붕괴된 영동 법곡저수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를 통해 법곡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영동군에 요청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0일 영동군 심천면에서는 법곡저수지가 붕괴하면서 70대가 실종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제정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처리를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초 8개 광역시도지사와 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와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 기금 설치 지원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발의에 나서는 한편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괴산군과 청주시 오창읍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600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과 창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100가구, 청주시 오창읍 장대리에 30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20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고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모식이 고향인 옥천군 여성회관 유경수 여사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육시 종친과 지역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옥천군 애양에는 1989년 군민성금으로 동상을 세운 뒤 유교사가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숨진 광복절을 기해 해마다 추모식을 열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쌈, 채소와 버섯 등을 재배하는 한편 약물 오남용을 막고 복용법을 알려주는 마을 방문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방문 건강관리와 치매노인 돌봄 사업, 병원 동행 서비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등 이른바 증평형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가 신혼부부 390가구에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신혼부부 지원 사업에 신청한 451가구 가운데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양권이 있는 61가구는 제외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이나 매입자금을 대출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괴산 고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뜨겁거나 차갑거나로 고추 요리 경연대회와 가요제, 농특산물 시식 행사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마련됩니다. 또 고추축제에서 참가자가 가장 많은 맨손 물고기 잡기 행사는 물고기 개체 수를 지난해보다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